오늘 2부 개돼지에게 묻다에서는 한 주간에 있었던 국내외 핫한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 대표적 개돼지 조련사 중 1인인 시방쫄면 김어범 기자와 함께 어려운 시사는 명쾌하게, 답답하고 눌렸던 마음은 상쾌하게, 쌓였던 스트레스는 통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방쫄면 김어범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방 김어범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큰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요. 먼저 지난 3일 인천 영흥도에서 있었던 선박 침몰 사고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3일 영흥도에서 15명이나 사망하는 해상 안전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저 3일 오전 5시 인천도 옹진군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는 9.77톤급 선창 1호가 336톤급 그주선 명진 15와 추돌한 뒤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20명이 탄 선창 1호의 선장 오씨와 낚시하러 온 승객 15명이 숨지고 5명이 구조되었습니다. 해경은 업무 과실치사상 및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 전복 혐의로 명진 15의 선장 전모 씨와 가파른 김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그런데 해상 사고이다 보니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와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문재인 정부의 대처는 어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고 이후 대응부터 사건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빠르고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도 일제히 문정부의 발빠른 대처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뛰는 모습을 높이 평가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세월호 침몰 사고 때는 탑승자 476명에 미수습자 포함 사망자가 304명. 그러니까 사망률 63.8%. 영흥도 선창 1호는 탑승자 22명에 사망자 15명. 사망률 68%. 다시 말해 세월호는 생존율이 36%, 영흥도 선창 1호는 생존율이 32%. 이게 뭔가요? 뭐가 말입니까? 발빠르고 명확한 대처, 대통령의 탁월한 진두지휘, 언론들의 높은 평가. 그런데 선창 1호 사망률이 더 높아요. 사망률만 가지고 단순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처한 상황도 다 다르고 이런 게 단순 비교가 되겠습니까? 사망률로는 단순 비교가 어렵다. 그러니까 문정부의 대응이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와는 확연히 달랐다. 그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사고 위치, 해상 상황만을 고려해서 간단한 팩트만 비교해 보도록 하죠. 구조선이 사고 지점까지의 도착 시간은 세월호가 42분, 선창 1호의 경우는 37분. 그렇군요. 5분 차이로 문정부가 빠르네요. 그렇다니까요. 데이터를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 그런데 세월호 당시 현장까지 거리는 19.3km, 선창 1호의 현장 거리는 1.85km. 세월호의 사고 지점이 선창 1호의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보다 10배가 더 멀리 있으니 이를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박근혜 정부 때는 4분 2초면 선창 1호 사고 지점에 도착했을 거란 계산이 나오는데, 그러면 확연히 대응을 한 문재인 정부 때는 37분이나 걸렸네요. 이건 또 뭐죠? 선창 1호의 경우에 신고받고 해경이 구조선 출동을 명령한 뒤 실제 출동이 이뤄지기까지 13분. 그런데 대응이 미흡했던 박근혜 정부 때는 구조선이 즉시 출동. 이건 또 뭔가요? 해수부가 해경에서 처음 선창 1호 사고를 보고받은 시간은 아침 6시 34분. 그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된 시각은 7시 40분. 정리하면 확연히 발빠른 대응을 한 문재인 정부가 보고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6분. 대응이 미흡했던 박근혜 정부는 보고받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까지 37분. 해상 상황은 또 어떤가요? 세월호가 침몰했던 맹골 수도는 율동목과 장죽 수도에 이어 유속이 굉장히 빠른 곳인데요. 반면 선창 1호가 침몰한 사고 지점은 육지하고 가깝고 조류도 강하지 않은 곳인데요. 그런 대응도 제대로 못한 악조건의 세월호가 생존율이 더 높아요. 그 밖에 해경의 에어포켓 생존자 구조 시간 조작 발표, 해경의 초등 대응 실패로 인한 사망자 증가, 출항전 선원들의 자격 유무 미확인,
이쯤 되면 번개탄이라도 등장하든지 미세스로 재판관이 등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게 대통령과 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 우리 그저 까놓고 얘기해서 말이죠. 대통령이 헤엄쳐 가서 구할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사고 나라고 해서 난 것도 아닌데 출동이 늦었던 사망자가 나왔던 초동 대응이 실패했던 그건 관리 책임인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해양경찰청이 하는 일이죠. 그런 일상에 해상 사고 교통사고까지 일일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으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손은? 그런가요? 그래도 진실 인양을 위한 문 대통령의 분단위 행적은 밝히셔야죠. 시간 관계상 선창 1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오늘 새벽 2018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기는 진통 끝에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상태로 통과되었다고요? 네, 2018년 예상 총 지출이 6일 새벽 428조 8,339억 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7.1% 많은 규모이자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정적 재정을 편성한 2009년 10월 6%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법인세도 최고 세율 25% 인상되었습니다. 이제 높은 예산 편성으로 공공분야 채용도 늘고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혜택도 늘어난 만큼 서민들의 삶도 이제 좋아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전희경 의원의 주장은 좀 달라요. 이번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그것은 대재앙의 시작이라고 평가하던데요. 지금 같은 때 개혁해서 사이즈를 줄여도 모자랄 판에 공공부문을 5년간 17만 4천 명 팽창시킨다는 것은 그리스가 망하는 걸 동시대에 보면서도 똑같이 하자는 것이냐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거 어거지입니다. 어거지. 어떤 점이요? 지금 앵커가 계신 도시가 어디입니까? 큐어 서울이죠. 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아테네가 아닌 서울인데 왜 자꾸 그리스를 들먹거려요? 참 그리고 전 의원은 그리스에 살아보긴 하셨답니까? TV에서나 본 그 잔지식 몇 개 가지고 선동 못하셔서 안달이 나셨어요 아주 그냥. 그리고 까놓고 홍 앵커는 임금이 오르면 좋지 않습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수입이 많아지면 씀씀이도 커지고 씀씀이가 커지면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두루 좋은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반대할 이유가. 김어범 기자는 참 좋으시겠어요. 뭐가 말입니까? 항상 자신감이 넘치시니 말입니다. 홍 앵커의 눈에도 보이시나 봅니다. 제가 좀 세상만사를 주변의 기준이나 눈치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세계관대로 대처하는 의지가 조금 강한 편입니다. 그게 바로 삶에 대한 장악력이고 그게 있는 자에 대한 존나 섹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이 무식하든 세계관이 조잡하든 꿀꿀거리든 주둥아리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기만 하면 사리판단 못하는 개돼지들이 닥치고 환호해주니 말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주사파 논란 때는 김어범 기자가 광주 사태 현장에 직접 있으셔서 그 시절을 이야기하셨나 봐요. 그리고 세월호 침몰 사고 때도 배에 타고 계셨겠죠? 아니면 맹골 수도에서 잠수함이라도 운전하셨든지.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에 대해 음모론도 제기하고 평가도 하고 그러시는 거 아니셨던가요? 아무리 그러셔도 배는 떠났어요. 예산안은 이미 통과되었고 이제 잔치할 날만 남았다는 겁니다. 누가 귀담아 듣는다고 그런 말을 입 아프게 떠듭니까? 생각 있는 국민들이었다면 이런 사태까지 왔겠어요? 지금은 그저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시면 됩니다. 그냥 잔치나 즐기자. 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는 법인세를 올리거나 임금이 상승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금액을 보존하기 위해 당연히 판매 가격을 올릴 테고 판매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월급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결국 실소득 금액은 같아지거나 하락하는 게 아닌가요? 끝없는 이런 악순환에 의해서 그러다 인플레이션이라도 오면 진짜 피해자는 서민들에게 돌아가니 말이죠. 베네수엘라나 그리스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소위 문재인 케어와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이 재원조달 대책도 없이 시행돼서
퍼주기 잔치 끝에 그 빛을 조만간 우리 미래 세대가 떠안고 주저앉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얼마 전에는 정부 관계자가 재원 조달 대책에 대해 5년 후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카드깡 돌려막기식의 무책임한 하루살이 재정 운영은 국가 부도로 몰고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아니, 제가 지금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 그리고 5년의 후를 왜 생각하십니까? 인생 졸라 짰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살면 됩니다. 닥치는 대로. 행복은 적금을 들 수 없습니다. 30대 입금한다고 50대에 인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군요. 그런 인간을 사회에선 인간? 참나. 아니 막말로 지난달 24일에는 국회의원들 보좌관 증언과 자신들 세비 인상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개나 소나 개돼지 조련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선동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개돼지처럼 살아가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 바라보는 각도를 틀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 진실, 합리 이런 쪽을 보지 마시고 좀 더 다른 각도로 틀어서 사육, 순응, 순종 이런 쪽으로. 그렇군요. 준비되셨죠? 네. 인간으로서의 삶, 사육당하는 개돼지로서의 삶. 선택에 대한 결과도 여러분들의 몫이니 예산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신고리 오류코기 공사에 참여한 협력 업체들이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한국수력원자력에 청구했다 하죠. 네. 그거 참. 신고리 그 오류코기 일시 중단에 따른 협력사 보상 비용을 공사에 참여한 협력 업체들이 한국수자원자력이 청구했는데요. 최종 보상 금액 요구액이 1,000억을 넘는 1,003억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쪼잔들하지 않습니까 이거? 쪼잔한가요? 그럼 화끈한 김어범 기자가 좀 내주시던지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영화 한 편 값으로 너무 비싼 건 아닌가요? 대통령님 양산집 가지고는 되실지 모르겠어요. 집을 왜 팔아요? 손해배상 금액은 한수원 총 사업비 중 예비비 2,781억 원 중에서 처리하기로 이사회에서 이미 다 의결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까지 이게 다 물어줘야 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지금. 그런가요? 그런데 문정부의 방사청 방위사업 감독관실은 지난 9월에 군단급 무인기 시험 비행을 맡았던 연구원들에게 연구원들의 과실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면 주의 의무 위반을 근거로 연구원 5명에게 각각 13억 4천만 원씩 총 67억 원을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관리 주체인 ADD에 통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ADD가 사고로 인한 피해를 연구원들에게 물리는 선례를 남기면 연구원들이 몸살이느라 무기 개발을 못한다는 이유로 이의 제기를 했는데도 2달 넘게 묵묵부답이었던 정부가 대통령 본인이 영화 한 편 보고는 타당성 검토도 없이 덜컥 공사 중단부터 시켜서 발생한 손실을 왜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건가요? 혼자 내기 싫으시면 영화 감독하고 같이 부담하시든지 해야죠. 그게 정의 외치시던 깨시민들과 문 대통령이 원하시던 사회가 아닌가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신현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소식도 있죠. 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기소 내용이 뭔가요? 검찰 측은 신 구청장이 전송한 메시지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허위 사실이고 단순한 의견 표시가 아니다며 사실 확인 없이 메시지를 전송했다 해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단성무효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근데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기자 간담회에서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나 다만 여론조사 등을 보더라도 추 대표의 기자 간담회 발언이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1, 2심 모두 당선 무효형보다는 낮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사법부는 법전이 아닌 여론조사를 보나 봐요. 이 판결에 대입해보면 신현희 구청장의 경우는 자신의 선거와도 무관하고
당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문 대통령 당선에 지장이 없을 것이고 카톡에 문자 보냈다고 당선 무효령이 나온다면 그 판결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이고 딱해셔라 정말. 아이고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고요. 그래서 그나마 1, 2심 모두 80만 원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한 거고요. 신현희 부천장 같은 경우는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잖아요. 그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당해보고도 아직도 순진하게 법치를 믿고 계시나 보네요. 그래서 우파는 이게 고단한 겁니다. 그래도 사료는 사양하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은 법치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직업 윤리의식이 있는 법관들이 있기를 작게나마 소망해 봅니다. 그 밖에 국정원법 개정과 북한의 ICBM 발사, 심재철 국회 부의장의 문재인 대통령 내란죄 고발 요구, 김영란법 개정 부결 후 11일 재추진 등의 한 주간의 중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르지 못한 소식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법과 북한의 ICBM에 대해서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은 본방송 일부 어울림의 농객에게 듣다에서 상세하고 쉽게 칼럼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자리해주신 시방쫄면 김어범 기자께 감사드립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사람들의 마음속엔 삼각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삼각형이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찔러 아프게 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나쁜 짓을 하면 할수록 이 삼각형은 조금씩 닳아 둥그레지기에 점점 마음을 찌르는 아픔도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2부 개돼지에게 묻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어울림 2부에서도 한 주간에 있었던 국내외 핫한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 대표적 개돼지 조련사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개돼지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는 삶을 나누고 지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도록 직접 노래를 불러드리는 유승희의 유희가 방영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울림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응원과 사랑에 힘입어 더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뜨거운 응원 보내주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홍수연의 어울림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귀 기울여